저기요. 제발 그만 두세요. 뭘 그렇게 무서워해? 나랑 좀 친해져 보자고.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선. 태풍 경보가 발령된 그날 밤, 한 젊은 여성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그 순간 나타난 한 여성. 그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28년 전 바다의 기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센 파도가 여객선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연안 여객선 희망호의 승객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창가 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하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군 조종사 교육을 마치고 처음 받는 휴가였는데 이런 날씨를 만나다니요. 그녀는 목에 걸린 낡은 나침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나침반이 정말 길을 찾아주실까요?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아가씨 혼자 여행 중이야? 하늘이 뒤를 돌아보니 술에 취한 듯한 남자 셋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덩치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저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뭘 그렇게 무서워해? 우리가 뭐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덩치 큰 남자가 하늘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장철민이야. 어때? 우리 좀 친해져 볼까? 철민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하늘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손이 하늘의 어깨에서 시작해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승객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하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기요. 제발 그만두세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철민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 목소리도 귀엽고 더 가까이 와봐. 철민이 하늘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 손 떼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평범한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뭐야, 당신! 상관도 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철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성이 철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 웃기고 있네? 여자 주제에! 철민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탁! 철민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아이쿠! 철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이름은 김수진이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무서운 힘이 숨어 있었어요. 이런 미친년이? 철민의 부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며 두 사람을 순식간에 바닥에 눕혔습니다. 어떻게? 하늘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방금 본 것이 정말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수진이 철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내가 똑똑히 기억했다! 언젠가 오늘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철민이 도끼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어요.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의 목에 걸린 나침반이 셔츠 밖으로 나왔어요. 수진의 눈이 그 나침반에 꽂혔습니다. 이게 수진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나침반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하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나침반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28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거친 바다, 폭발하는 잠수정,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 아가씨, 혹시?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바깥에서는 태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다시 얽히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수진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나침반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여객선은 폭풍 우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는 28년 만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 10월 동해상 25세 해군 소위 수진은 거친 파도 위에서 정신을 잃고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북한 잠수정 침투 저지 작전이 끝난 지 벌써 6시간이 흘렀어요. 폭발의 충격으로 고막이 찢어졌고 왼쪽 어깨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수진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구명정은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었어요. 엄마,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백한 입술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어선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기 뭔가 떠 있어요. 21세 청년 도연이 망원경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선장 민철이 급히 다가왔어요. 그의 거친 손이 망원경을 잡았습니다. 저런, 사람이야. 구명정에 사람이 있어.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바다는 너무 거칠었습니다. 파도 높이가 3미터는 넘어 보였어요.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구명정 위에 쓰러진 사람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민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야. 누구든 상관없어. 민철이 엔진을 최대로 돌렸습니다. 어선이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갔어요. 민철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조심해! 도연이 소리쳤어요. 큰 파도가 어선을 덮칠 뻔했습니다. 민철은 노련한 솜씨로 배를 조종했어요. 30년 바다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구명정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자야! 젊은 여자 같은데. 도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의식을 잃은 채 구명정에 쓰러져 있었어요. 해군 작업복이 찢어져 있었고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빨리 건져야 해! 민철이 밧줄을 던졌어요. 하지만 파도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구명정을 어선에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조심, 조심. 자, 이제 들어 올려. 도연이 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수진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선실로 옮기자. 민철이 급히 말했어요. 도연은 수진을 안고 선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몸이 그의 품에서 힘없이 늘어졌어요. 선실에 수진을 눕히자 민철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도연아, 수건 가져와. 네! 도연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민철은 수진의 상처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 군인인가 보네. 민철이 수진의 작업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1시간 후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구조했어요. 민철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좁은 선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철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해군 소위 김수진입니다. 저는 박민철이고 이 아이는 제 아들 도연이에요. 도연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날씨에 누가? 창문으로 보니 검은색 고속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북한 공작원들일 수도. 북한 공작원이라고요? 민철이 놀라며 물었어요. 제가 북한 잠수정 작전에 참여했거든요. 만약 그들이 저를 찾는다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숨어 계세요. 바다에서 나라 지키는 군인을 어떻게 버려두겠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면 어때요?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지. 민철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고속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철이 수진을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속정에서 남자들이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있나? 글쎄요. 못 봤는데요. 민철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선실을 뒤졌지만 수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이 떠났어요. 도연은 아버지를 우러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바다 위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의 꿈이 싹트고 있었어요. 여객선이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하늘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이 나침반이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하늘이 목에 걸린 나침반을 만지며 물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박민철이신가요? 어떻게 아세요?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1996년에 동해에서 어업을 하셨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께 구조받은 해군 소위 김수진이에요. 순간 하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수진 언니가? 네, 맞아요. 수진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다에서 구한 젊은 여군 이야기를.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수진 언니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네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나침반을 제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나침반을 풀어서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언젠가 이 나침반의 주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돌려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수진은 나침반을 받아들며 온몸이 떨렸어요. 나침반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다의 은혜를 잊지 말자, 박민철.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함께 울었습니다. 혹시 도연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네. 도연 오빠는 해양경찰 구조대장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드릴게요.
하늘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빠, 지금 어디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오빠, 28년 전에 아버지가 구해주신 수진 언니를 만났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영상통화할게요. 하늘이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53세가 된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선한 인상이었어요. 수진이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아, 정말 도연이야? 수진 누나,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무사히 잘 계셨군요. 응, 무사히 잘 살고 있어. 너희 아버지 덕분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누나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 누나를 구한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항해일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때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연이 말했어요. 정말? 네, 아버지가 누나를 구한 날부터 며칠간의 기록이 있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이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어요. 여객선에서의 성추행과 이를 막아선 해군 여성의 이야기. 28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진의 딸 유나도 인터뷰에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은인을 찾고 계셨는데 정말 기적 같아요. 24세인 유나는 해양대학교 항해과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키가 크고 아름다웠어요. 방송에서는 유나의 학교와 전공까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편 TV 앞에서 이 뉴스를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장철민이었습니다. 김수진! 딸까지 있었구나. 철민의 입꼬리가 삐뚤어졌어요. 그는 유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태양대학교 항해과 김유나. 철민의 눈에 악독한 빛이 돌았어요. 여객선에서 당한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겠어.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해양대학교 실습선 일정 알아봐. 그리고 김유나라는 학생 정보도. 무슨 일입니까, 형님? 복수야. 제대로 된 복수. 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 수진과 도연은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낡은 항해일지를 꺼냈어요. 이게 아버지의 항해일지예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열었습니다. 1996년 10월 15일 오늘 한 여군을 구조했다. 북한 놈들이 찾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버려두겠는가. 10월 16일 수진이라는 이름이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도연이가 간병을 도와주고 있다. 10월 17일 수진이 깨어났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한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수진은 한 줄 한 줄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누나 덕분에 저도 해양경찰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도연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둘은 아직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철민은 부산 부두의 낡은 선박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나의 사진과 해양대학교 실습선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수진, 그리고 박민철. 철민은 이를 갈았어요. 박민철 때문에 자신의 불법 조업 사업이 크게 축소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선량한 척하는 어부가 해양경찰에 신고해서 좋은 어장에서 쫓겨났었죠. 그리고 며칠 전 여객선에서 김수진에게 당한 굴욕은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 정보 다 구했어요. 부하 영수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김유나, 24세, 해양대학교 항해과 4학년,
이번 주 금요일 원양 실습선을 타고 제주도 남쪽 해역으로 출발한답니다. 철민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긴 머리에 큰 눈, 탄탄한 몸매가 돋보였습니다. 실습생은 총 몇 명이야? 12명이에요. 여학생은 2년 포함해서 4명. 철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완벽하군. 김수진 그 여자가 내게 한 일을 똑같이 갚아주겠어. 형님, 하지만 해양경찰이 바로 수색에 나설 텐데 괜찮겠습니까?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야. 박도현이 직접 나서게 될 테니까. 철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8년 전 일의 복수까지 제대로 해보자고. 금요일 오전 부산항. 유나는 실습선 희망호에 올라타며 설렜습니다. 유나야, 드디어 마지막 실습이네. 같은과 친구 미경이 다가왔어요. 응, 이제 정말 항해사가 되는구나. 유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실습선에는 지도교수와 실습생 12명이 탔어요. 목적지는 제주도 남쪽 200캐리 공해상이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 착용하고 구명조끼 위치 확인했죠? 김 교수가 안전교육을 진행했어요. 유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피가 흐르는 그녀도 바다를 사랑했어요. 3일 후 제주도 남방해역. 실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레이더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선박이 포착됐어요. 저건 뭐지? 속도가 너무 빠른데. 항해사가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선 같은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빨리? 순간 실습선 옆으로 큰 어선이 나타났어요. 그 어선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줄을 타고 실습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두 손들어. 철민이 권총을 들고 소리쳤어요. 여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교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요? 여기는 실습선이에요. 닥쳐. 철민이 교수를 밀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나에게 고정됐어요. 김유나가 너구나. 유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저를 어떻게... 내 어미랑 잘 아는 사이야. 철민이 유나 앞으로 다가왔어요. 유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를... 왜? 너를 데려가면 내 어미가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지 않아? 철민의 눈빛이 사악했습니다. 안 돼요. 유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미경이 앞을 막아섰어요. 방해하지 마. 부하 영수가 미경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미경이 바닥에 넘어지며 치마가 올라갔어요. 하얀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예쁜 것들이 많네. 영수가 입맛을 다셨어요. 철민이 유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자. 내 어미에게 선물을 보내야지. 놓아주세요. 제발. 유나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철민은 유나를 어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영수가 입맛을 다시며 미경에게 다가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목적은 저 여자의 하나야. 30분 후 어선이 사라졌어요. 실습선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양경찰서. 도연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해양대 실습선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김유나 학생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실습선은 현재 제주 남방해역에 정박 중이고 전화기가 도연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김유나, 수진 누나의 딸. 도연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즉시 구조대 출동 준비해. 도연이 소리쳤어요.
네. 그런데 범인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김수진에게 연락하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을 노린 계획적인 복수였어요. 도연은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도연아? 유나가 납치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여객선에서 만났던 그 남자. 장철민이라는 자가 유나를 납치했어요.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도망쳤어요. 누나, 이건 복수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도연아, 내가 지금 간다. 작전 준비해놔. 누나, 내 딸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돌입했어요. 위성 추적, 레이더 분석, 어선 통신 감청, 모든 첨단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도연은 28년 전 아버지 민철의 정신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구하겠습니다. 한편 공해상에서는 유나가 어선 선실에 묶여 있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바다 위에서 복수의 게임이 시작됐어요. 밤 11시, 제주 남방 200캐리. 거센 바람이 바다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태풍 나비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파도 높이는 이미 4미터를 넘어섰습니다. 해양경찰 특수구조함 독수리호가 어둠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대장님, 저기 어선이 보여요. 레이더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망원경을 들여다봤어요. 2km 앞에 철민의 어선이 보였습니다. 다들 준비됐나? 도연이 옆을 돌아봤어요. 수진이 해군 특수부대 장비를 착용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준비 완료. 내 딸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나, 위험해요. 저희가... 안 돼. 내가 직접 가야 해. 수진이 도연의 말을 끊었어요. 도연은 수진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전 아버지 민철의 용기가 이제 자신에게 전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럼 같이 가요. 아버지라면 그러셨을 겁니다. 같은 시각, 철민의 어선. 유나는 선실 구석에 묶여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가 찢어져서 어깨와 허벅지가 드러나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신음하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밧줄은 더 조여들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탓에 온몸이 떨렸어요. 원피스가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가슴과 다리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철민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왔습니다. 어때? 무서워? 철민이 유나의 테이프를 떼어내며 턱을 만졌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목덜미로 내려갔습니다. 유나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미가 와야 보내주지. 그런데 철민의 시선이 유나의 젖은 원피스 위를 훑었어요. 예쁜 몸매네. 어미를 닮았나? 철민의 눈빛이 음흉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선이 크게 흔들렸어요. 형님, 해양경찰이 접근하고 있어요. 부하 영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벌써? 특수구조함이에요. 그리고 해군 함정도 보여요.
철민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강한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있었어요. 젠장, 생각보다 빨리 왔군. 철민이 이를 갈았습니다. 오전 12시 30분, 독수리호. 침투 작전 개시. 도연이 명령했어요. 해군 특수부대원 6명과 해양경찰 구조대원 4명이 고무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수진과 도연도 함께였어요. 거친 파도가 고무보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대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00m. 드디어 철민의 어선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제일 먼저 어선에 올라탔어요. 28년의 해군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야? 갑판에 있던 부하가 소리쳤어요. 수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철컥. 부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유나야, 엄마야. 수진이 선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연과 특수부대원들도 뒤따라 올라왔어요.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철민이 권총을 쏘며 나타났어요. 김수진, 드디어 왔구나. 유나를 내놔. 수진이 소리쳤어요. 하, 내 딸이 보고 싶어? 그럼 무릎 꿇어. 철민이 유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유나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 개새끼가. 수진이 달려들었어요. 철민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수진은 이미 옆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28년간 갈고 닦은 특수전 실력이 폭발했어요. 탁! 수진의 주먹이 철민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철민이 뒤로 넘어졌어요. 유나야. 수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유나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바로 그때 부하 영수가 뒤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 몸을 날렸어요. 위험해. 도연이 수진과 유나를 감쌌습니다. 칼이 도연의 등을 스쳤어요. 도연이 신음했지만 유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다시 칼을 휘둘렀어요. 죽어라. 그 순간 특수부대원 정상사가 갑판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부하들과 교전을 마치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정상사가 몸을 날려 영수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으악! 영수가 바닥에 넘어지며 칼을 놓쳤어요. 뒤이어 또 다른 특수부대원이 들어와 영수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제압 완료.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철민과 부하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구속됐어요. 유나는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큰 외상은 없습니다. 다행히 성폭행도 당하지 않았고요.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이 도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누나. 도연이 아픈 등을 움켜쥐며 웃었어요. 유나가 엄마와 도연 삼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도연 삼촌.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딸을 꽉 안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하게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에서 벌어진 복수극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민이 수갑을 찬 채 수진을 째려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겼지만 다음은 없어.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건드린 건 내 딸이 아니라 바다의 정신이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민철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구조함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부산 해운대 카페. 수진, 도연, 하늘, 유나 4사람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날의 악몽 같았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하늘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운명이었을 거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 도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28년 만에 만난 은인의 가족들과 이렇게 앉아 있다니. 도연아, 정말 고마워. 유나를 구해줘서. 누나, 그런 말 마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도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유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도연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해양경찰이 되고 싶어요. 삼촌처럼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야. 엄마, 그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다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유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민철의 정신, 도연 삼촌의 용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럼 이걸 받아. 상자를 열자 낡은 나침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철이 평생 사용했던 그 나침반이었어요. 이건 유나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의 나침반이야. 이제 너에게 맡길 때가 된 것 같아. 도연이 나침반을 유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나는 나침반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소중히 할게요.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하늘이 수진을 돌아봤어요. 수진 언니, 저도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공군 조종사가 되면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고 싶어요. 언니가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늘과 바다에서 함께 지키는 거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